예. 자, 세 번째 피드백 들어가겠습니다. 자, 재헌국회에 대한 문제였는데, 여러분, 우리 경찰, 자, 재구성 모의고사에서 20번 문제였었죠. 첫 번째, 자, 주에 썼던, 자, 그 모의고사에서 제가 현대사를 꼼꼼하게 여러분, 자, 발굴하다시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현대사 피드백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정답률 33.3%가 나왔죠? 다음에 헌법 전문이 공포된 시기에 일로써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2018년 경찰 문제였습니다.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여러분 1948년 7월에 발표했던 우리 초대 헌법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니까 48년 사건이죠. 48년 헌법 관련 얘기. 일단 답은 여러분 4번인데요. 그동안 이스만과 노선을 같이 했던 한국민주당. 자, 한국민주당. 자, 이스만 정부를 지지했었죠. 여러분 일단 첫 번째 한국민주당은 이승만이 만든 정부는 아니에요. 이스만은 나중에 1951년 자유당을 만들죠. 근데 한국민주당이 이스만을 지지했잖아요. 근데 자 이제 1948년 헌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여기 자 여기 이제 강요 국무총리 이런 거 만들 때 강요 대부분의 최대 다수석을 한국민주당이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여기에 잠깐 이 도표를 좀 볼까요? 제가 갖고 온 이 도표 보시면 일단은 자 1948년 50 총선거에서 자 무소속이 제일 많은 의석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대한독립촉선국민회 이게 바로 이스만을 지지했던 정당이었죠. 이 단체 55석. 그 다음에 여기 대동청년당 여기도 여러분 극우단체들로 구성되었던 이스만을 지지했던 자 대동청년당이 12석.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스만을 지지했던 조선민족청년당 여기도 극우단체였습니다. 6석. 어쨌든 자 이 대한독립촉선국민회 대동청년단 자 조선민족청년단 이 자 극우였던 이들이 많은 부분 차지했는데 일단 이 자 총의석은 무소속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요를 이제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국무총리의 누구였냐면 여기 조선민족청년단 대표였던 이범석 씨가 국무총리가 돼요. 그 다음에 뭔가 통합하는 의미에서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자 전향했던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조봉암이 바로 농림부 장관에 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이제 여러 세력들을 끌고 오는 그런 강요 구성을 하게 되면서 한국민주당은 그러면 강요 배분의 최대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여당 역할이 아니라 그냥 야당으로서 자 위축돼요. 그래서 어쨌든 자 한국민주당은 강요 배분의 최대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여당이 아니라 야당으로서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어쨌든 이 48년 50 총선거에서 무소속 출신이 제일 많이 당선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강요 구성은 굉장히 좀 통합적인 그런 구성을 갖고 있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꼭 파악할 게 여러분 이 1번 선지예요. 1번 선지. 경찰 시험은 또 이 사료는 제시하지 않고 1948년 초대헌법의 내용에서 1번 문제를 별도로 1번 선지를 별도로 물어봤던 문제가 또 하나의 기출문제였고요. 물론 좀 이따 피드백에서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 헌법에서 친일 반민족자의 처벌, 토지개혁을 통한 지주의 개혁, 그 다음에 지주의 폐지, 지하자원과 산업의 국유화, 사기업에서의 노동자들의 이익 참가 등을 규정했고요. 그 결과 1949년 특별법이지만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이 제정됐고요. 그리고 또한 1949년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어서 50년에 부분 수정되어서 실시되었잖아요. 더더구나 이 농지개혁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농림부 장관이 바로 이 조봉암 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헌법에서 자 대통령제를 뭐였어요? 간선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 씨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승만은 국회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을 참고하여 여러 당파를 아우르는 내각을 구성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한국민주당이
강요 배분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당을 아울러서 어쨌든 극우였던 자 이쪽 여기 다시 여기 보시면 조선민족청년단 6석이었지만 여기 대표였던 이범석을 국무총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또 자 이쪽 이 조봉암 과거에 공산주의 이념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전향한 이 조봉암을 자 농림부 장관에 앉히고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함께 우리가 봐야 될 피드백을 다시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거예요. 4.8년 사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47년 11월에 자 미국은 자 우리 문제를 유엔에 올리죠. 그래서 결국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구성됐고요. 자 남북한 총선을 통한 통일정부를 결정했지만 소련이 반대해서 결국 48년 2월 유엔 소총회의 최종 결정에서 남한만 총선거를 하게 된다는 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때 김구식이 반대하면서 남북 협상을 제안했고 그해 48년 4월에 북한 평양에서 자 남북 연석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48년 4월 3일 날 이 남한만의 총선거 반대하면서 저희도 4.3 사건이 터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48년 5월 10일 총선하게 되죠. 여기서 국회의원 뽑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을 재헌의원이라 부르고 이 재헌의원에서 헌법을 제정하죠. 그리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이 아까 이 헌법 내용에서 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자 48년 9월 드디어 이 재헌의원들에 의해서 반민족 행위 특별법이 제정되고요. 그리고 또 48년 10월에 여수천 반란 사건 터지고 그리고 48년 12월 유엔에서는 자 이 48년 8월 15일 날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게 되는 이 과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와 관련돼서 문제를 좀 몇 개 갖고 왔는데요. 특히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자 48년 5월 10일 날 우리가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을 뽑았잖아요. 최초로. 자, 우리가 국회의원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재헌의원만 2년이었어요. 우리나라 현재 국회의원은 4년인데 이 재헌의원만 2년이었다. 아까 무소속이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대한독립촉성회 뭐 나머지 몇 석이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 대동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이름은 다르지만 다 여러분 극우 단체였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은 1위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이때 제주도 4.3 사건을 계기로 자 제주도는 원래 3석이어야 되는데 결국 1부만 선거하게 되면서 자 2석은 이 당시 48년에 자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석은 1년 뒤에 다시 선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재헌의원에서 했던 정말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민족행위 특별처벌법 제정 48년 9월에 그리고 귀속재산 처리법을 제정하죠. 49년 12월에 그리고 농지개혁법을 제정합니다. 49년 6월에 제정했고요. 50년에 부분 수정해서 실시는 50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재헌의원 또는 재헌국회에서 했던 이 3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다 나왔고요. 특히 2020년에 지방직 7급에서는 이 귀속재산 처리법을 이 국회에서 이 재헌의원 또는 재헌국회에서 자 이거를 제정한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게 여러분 우리가 이 48년 자 이제 재헌헌법에서의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우리가 9번의 개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이 재헌헌법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의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 건립하고 이게 48년 우리 헌법 내용이고요. 자 특히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에서 무기명 즉 여러분 간선지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이고 단 재선에 의해서 1차 중임할 수 있다. 요거 꼭 갖고 하셔야 되고요. 저번 주 제가 피드백 강의에서 그래서 개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자 1차 개헌 즉 52년 발췌 개헌 대통령 자 이 53조였던 대통령 자 부통령 국회에서 간수로 뽑는 것을 이 1차 개헌 52년에 직선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개헌 즉 54년 소위 4.4.5.2 개헌은 바로 이 55조 내용을 바꾼 거잖아요.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을 한다. 단 재선에 의해서 한 번은 중임할 수 있다. 근데 2차 개헌은 단 초대 대통령은 예외다.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있었던 헌법관 개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은
자, 52년, 자, 1차 개헌, 소위 발췌 개헌. 그 다음에 54년 2차 개헌, 소위 4.4.5 개헌 내용이 이 초대헌법에서 어느 내용을 바꾼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러면서 자, 마지막 9차 개헌 1987년 이 6월 민주항쟁 결과 9차 개헌에서 좀 더 늘어난 내용을 보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4.19 혁명 내용에 들어갔던 그 뒤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이게 우리 자 재헌헌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후에 8차에 거쳐서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다시 국민투표에 의해서 다시 개정한다. 이게 9차 개헌. 그래서 이것도 꼭 여러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시험에 또 이런 경찰 문제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또 자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같이 구성된 국회 활동을 옳은 것은 기상직 9급이었는데요. 자, 이미 익숙하잖아. 48년 자 50 총선거 결과 구성된 재헌국회였구나. 자, 재헌국회는 48년부터 50년 있었고 이 국회 활동 세 가지 아까 얘기했었죠. 자, 뭐였습니까? 자, 반민족행위특별법. 그 다음에 또한 농지개혁법. 그리고 자, 또 강조했던 게 귀속재산 처리법.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3번 이제 아시죠? 너무 허접하네. 자, 농지개혁법 맞지만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은 북한이었고 자,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방식,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었습니다. 쌤, 몰수가 아니라 유상매수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말이에요. 유상몰수 또는 유상매수. 자, 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은 자, 대한민국 방식이었다.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와 국회 양원제는 3차 개헌. 자, 4.19 혁명 결과 3차 개헌인 거 아시고요. 그 다음 4번에 이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자, 전두환 정부 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문제. 자, 이거 여러분 2018년 또 경찰 2차 문제에 48년 7월 공포된 재헌헌법 내용을 물어봤잖아요. 이 48년 여러분 이 좀 전에 20번 문제는 그냥 이 재헌헌법이 일어났던 그 해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헌법 내용 물어봤죠. 자, 1번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고 그 분배 방법, 소유의 한도, 자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재헌헌법에 명시된 결과 자 이 헌법이 국회에서 다시 제정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자, 그 내용이 뭐였어요? 자, 헌법이 제정된 게 아니라 이 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는 거죠. 49년에. 그 다음에 2번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당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근절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헌법에 이 내용이 있어서 그 결과 자 1949년 반민족 행위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서 각각 선출한다. 아니죠. 자, 이 48년 재헌헌법은 아까 뭐였어요? 국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뽑습니다. 그리고 이 자 국민의 보통 평등 이거는 자 1차 개헌 바로 이 소위 발췌 개헌에서 1952년 발췌 개헌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고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로부터 2년. 그래서 이 재헌헌법에 의한 재헌국회는 48년부터 50년 2년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여러분 문제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는 자 2010년 국가직 9급 문제에서 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 유엔과 관계대 여러분 자 문제가 2개가 나왔고 그리고 다시 자 얘기한 거죠. 자 유엔 한국위원단이 총선거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통제 및 사법권을 보유한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한국위원단은 지난번 한국인민의 자유로 표현된 의사에 기초하여 장차의 대의 정부 발전에 유용한 감시와 협의를 수행할 것이다. 자 뭐였습니까? 자 48년 자 유엔에서 자 남한만 총선거 결정했고 그 결과 총선했고 그래서 정부가 수립되고 자 48년 12월에 유엔에서 결국 자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한 내용 이거는 48년 12월 유엔에서의 자 우리 정부 인정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안전보장 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평화 파괴를 조성한다고 단정한다. 이 지역에서 그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적 평화,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한다. 자, 1950년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한이 남침하게 되자 그 다음날 6월 26일 자,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에서는 북한의 남침을 자, 규정하고 자, 우리를 도와주겠다. 대한민국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유엔군이 자, 우리나라 자,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 1950년 6월 26일 사건. 그러면 1948년 12월 그리고 자, 1950년 6월 26일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여러분, 재헌헌법은 자, 이 가사건 이전이고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는 다도구나 미군정기 가 이전 사건이고 자, 귀속재산 처리법은 아까 49년에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 토지의 분별을 위한 중앙토지행정처가 발족된 것은 미군정기고 그래서 이 2번과 4번은 미군정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자 이제 자 그 과정에서 자 이 재헌헌법에서 재헌국회에서 했던 것은 3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좀 고난도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48년 사건을 자 정확하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얘기. 요거 48년 자 대한민국 자 유엔에서 자 이 48년에 자 결국은 자 남한만 총선으로 결정했던 이 결정 결과 자 50총선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 재헌국회에서 했던 자 활동 세 가지 자 아까 반민족행위처벌법 그리고 동시에 귀속재산처리법 그리고 농지개혁법 요거를 확실하게 잡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자의 문제는 여러분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고 그 기출문제를 갖고 여러분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연결고리의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면서 자 이론을 정리하시는 그런 과정을 자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자 경찰 2차 문제로 재구성한 기출의 재구성 자 피드백 강의 특히 자 요 현대사 파트를 마지막으로 다시 또 꼼꼼하게 보셨고요. 저번 시간 강의와 함께 자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주 자 3주차 실전 300자 모습에서 또 건강하게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파이팅입니다. 안녕.